더 뉴 아반떼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모든 옵션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2,828만 원이고 트림과 파워트레인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키를 보면 아이오닉 6랑 키가 똑같이 생겼는데요, 원격 시동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 누르시고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격 시동이 걸립니다. 다시 원격 시동을 끌 때는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이 열리면서 파워 윈도우가 적용된 운전석만 이렇게 윈도우가 같이 열립니다. 닫고 싶을 때는 이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이 잠기면서 잠시 뒤에 파워 윈도우가 적용된 운전석 창문만 저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쪽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절로 열리고요, 이렇게 손으로 들어주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닫는 거는 수동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키를 소지하고 운전석 여기에 이렇게 손만 넣으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편하게 되어 있고요. 주유구 여는 방법은 운전석에 도어를 여시고 하단에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주유구가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닛 여는 방법은 브레이크 페달 기준 왼쪽으로 보면 이런 당기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당겨주시고 차량 앞쪽으로 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밀 수 있는 뭔가 레버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레버를 왼쪽으로 제껴주신 다음에 보닛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리가 흔히 닭발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세워서 이 구멍에 끼워주시면 열립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운전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조절하는 버튼들이 운전석 왼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시트를 앞뒤로, 그 다음에 이쪽 시트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시트 앞부분을 내리는 거, 뒤쪽을 들어 올리면 시트 전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시트 전체가 내려가고요, 중간에 있는 거를 앞으로 미시면 이제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고, 뒤로 이렇게 미시면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죠. 요거는 럼버 서포트입니다. 이쪽에 허리 지지하는 건데 4A가 아니라 2A만 가능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뒤쪽으로 눌러주시면 이쪽이 차 뒤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허리 모양에 맞춰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도어 쪽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쪽은 메모리 시트입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운전이 편하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시고, 이걸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세트 버튼을 누르고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출이 되면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번에 저장해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트 버튼을 누르고 2번을 저장하면 이렇게 설정 2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해당 번호에 여러분들의 시트 포지션이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어의 윈도우 스위치들 설명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이드미러의 각도 조절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조수석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밀어 두신 다음에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다음으로는 수동으로 사이드미러를 접는 버튼인데요, 많이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문 잠그고 여는 거, 열려 있을 때는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스위치인데요,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위로 들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동이에요. 올리고 있는 만큼만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차일드락인데요, 이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눌려 있으면 2열에서 창문을 못 열어요. 뒤에 아이들이 타 있을 때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을 위해서 이렇게 눌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핸들 8시 방향에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는 겁니다. 3단계가 가장 낮은 헤드라이트 높이고요, 0단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이트 높이입니다. 너무 낮다라고 하시면 이걸 0쪽으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서 맞춰 보시면 되고요,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숫자가 큰 쪽으로 돌려 보시면서 헤드라이트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의 작동이 제한됩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법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이게 무조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끄고 운행을 하시면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누르실 일은 없을 거고요, 진흙에서 빠졌다거나 눈길을 탈출해야 된다거나 할 때만 잠깐씩 꺼주시는 거지 웬만하면 꺼주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핸들로 넘어와서 이제 핸들 조절은 수동인데요, 내리신 다음에 위,
아래 그리고 몸 쪽으로 빼실 수도 있고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핸들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헤드라이트 조절과 방향지시 등을 넣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헤드라이트는 요새 오토로 이렇게 해두시면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어요. 근데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프 쪽으로 끝부분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오토 쪽으로 돌려주시면 라이트 모드가 오토라고 들어오면서 계기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방향지시 등 넣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원터치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딸깍 하면 지금은 3번 정도의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데 3, 5, 7회 여러분들이 설정한 횟수만큼 원터치로 작동을 했을 때 들어오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하이빔, 이 레버를 차량의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오토라고 나오는데요. 광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시골길 같은 데를 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하이빔으로 바꿔주고 앞에 차량이 오면 하이빔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물론 고급 차량의 레이저 라이트나 이런 것처럼 일부를 비추고 일부를 안 비추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제시킬 때는 차량 앞쪽으로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향등 잠깐 쏘고 싶을 때는 아시듯이 몸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시면 이렇게 상향등이 켜져요. 다음으로는 우측에 있는 버튼인데요. 이거는 끝을 돌리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한 번씩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한번 내릴 때 인트라는 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작동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비가 애매하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인트에 놓으시고 이 레버 조절을 통해서 와이퍼의 작동 속도를 조절해 보시면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내리면 로우, 낮은 속도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하이로 놓으면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말씀드릴 텐데요.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고 어떤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전화를 끊고 거나 이런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차량의 주행 보조 장치와 설정하는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왼쪽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음성 인식이에요. 더워.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설정한다던가 공조를 설정한다던가 이런 걸 다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옆에 모드 버튼은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음량 조절 버튼이고요. 전화를 하실 때는 뭐 전화 음량일 거고 노래를 들으실 때는 노래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화를 거실 때는 이제 전화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 위로 서칭하는 버튼이고요. 노래를 들으실 때는 뭐 다음 곡으로 넘긴다거나 혹은 라디오 들으실 때는 다른 채널로 넘긴다거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를 받고 걸고 끊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버튼에 어떤 기능을 할당할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버튼은 이제 계기판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인데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계기판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계기판에 있는 트립이 초기화가 돼요. 현 주행 정보가 9,999km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 키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00km 미만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났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OK 버튼을 꾹 눌러서 초기화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0km의 주행을 하고 있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속도 그대로 차간 거리에 맞춰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켜져 있을 때 이 버튼을 한 번씩 올리게 되면 설정 속도가 1km/h씩 올라가게 되고요. 이걸 밑으로 내리면 1km/h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올리고 계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설정 속도가 10km/h 단위로 올라가고요.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향 보조인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버튼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켜게 되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집니다. 근데 우리가 시내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건다고 했을 때 이걸 누르시고 이걸 한번 눌러주셔야 조향 보조가 켜져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걸 한번 누르면 속도는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지만 조향 보조는 해주지 않습니다. HDA가 꺼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를 켜고 끄는 버튼이지만 길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게 되면 지금 계기판에 주황색으로 차로와 차가 있는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꺼진 거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주황색이었던 버튼이 이제
회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속도가 60km/h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버튼에 초록색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를 해줘요. 예전에는 차선 유지를 켜놓으면 교차로 같은 데 차선이 이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핸들을 틀어버리는 기능을 했었는데 요새는 60km 이상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작동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차간 거리 버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한 번씩 누르게 되면 4, 3, 2, 1단계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3단계 이상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 2단계는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무서워요, 운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3, 4단계로 주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컵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홀더가 굉장히 좀 좋아요. 실용성인 게 이렇게 빼고 뒤집어서 넣으면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고요. 요새는 1리터 커피 같은 브랜드도 있죠. 굉장히 크게 포장이 되는 커피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뭐 톨 사이즈 샀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냥 끼워 주시면 깊이가 이제 올라왔죠.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어 노브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피해 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 기어 노브 앞에 이렇게 잡게 되면 걸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D 그리고 N, D에서 N으로 넘어갈 때는 이 앞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어 변속이 됩니다. 근데 R로 넘어가실 때는 이 앞에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P에 넣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경사로가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을 주행할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한번 치시면 이렇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다시금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 홀드 버튼인데요.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 옆에 오토홀드라는 흰색 글자가 떠 있을 겁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신호 대기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오토홀드 버튼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아주시면 브레이크를 추후에 밟을 필요 없이 차량에 정차를 해 있게 되고요.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엑셀을 밟아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토홀드가 흰색 글자로 들어오면서 차량을 출발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시동을 껐다가 켜도 오토홀드 기능이 유지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누르시게 되면 주차 보조 장치를 킬 건지 끌 건지 설정을 하시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카메라 버튼입니다. 더 뉴 아반떼부터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R로 넣어 보시게 되면 후방 탑뷰, 후방 사이드 뷰, 후방 뷰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돌려가면서 서라운드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수입차들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이렇게 전면, 후면, 그리고 양옆 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위성에서 쏴서 보인다든지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입니다. 한 번씩 누르게 되면 노말, 에코, 스포츠, 스마트 한번 누를 때마다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하고요. 순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비운전을 하실 때는 에코 모드로 자동으로 넣어주고 평소에는 노말, 엑셀을 좀 깊게 밟으시는 경우에는 일정 속도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충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충전하는 도중에 예전에는 안전벨트를 풀면 충전이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안전벨트를 풀어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시작되면 여기에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꺼볼게요. 요거는 운전석 통풍 시트, 이건 운전석 열선 시트, 그리고 껐다가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이것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지고요.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설명드릴 편히 메뉴에서 따로 공조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를 켜고 끄는 게 가능합니다. 옆에는 프론트라는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면 유리와 일렬의 성에가 갑자기 꼈을 때 그걸 없애는 버튼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성에가 갑자기 낀다 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어 버튼은 뒷유리 열선과 이 사이드 미러 열선을 같이 켜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혹시 눈을 녹인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사이드미러의 시야가 많이 방해되면 이 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 그리고 내기로 돌리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량의 공기가 내기에서만 순환을 하게 되고요. 주황색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외부의 공기가 에어컨 필터를 통해서 들어와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이 내기 모드는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워셔액을 뿌렸을 때 불쾌한 알코올 냄새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내기를 돌려주고요. 이게 영상 4도 미만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터널을 들어가신다거나 혹은 냄새가 심한 지역을 지나가신다거나 할 때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내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고장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이 버튼은 조수석 열선 시트, 이 버튼은 조수석 통풍 시트예요. 이 버튼하고 똑같이 만들면 좀 원가가 절감되겠지만 이렇게 따로 좌우를 바꿔놓은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기 청정 모드가 실행이 돼요. 이 청정 모드가 실행이 됐다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켜둔 상태에서 풍향을 바꾸는 버튼이고요. 이건 풍량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수동으로.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이건 공조 전체를 끄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오토라는 거에 1, 2, 3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 놓으시면 사시사철 이 온도를 차가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독립공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덥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춥다라고 했을 때 이 조수석 쪽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운전석은 23도, 조수석은 26.5도로 온도 조절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수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 온도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엔진 스타트 스탑 시동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몇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NAV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 2, 3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소를 등록해 놓으시면 음성인식으로 누르고 우리 집 가자고 하면 우리 집에 등록된 주소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뭐 라디오, 이렇게 미디어를 누르면 라디오나 DMB, 블루투스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이 컨텐츠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고요. 꾹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꺼져요. 야간 주행을 하실 때 밝기가 좀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꾹 누르시면 꺼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켜집니다. 자, 옆에 식 트랙 버튼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들으신다고 하면 다음 곡, 전 곡을 넘기는 거고요. 라디오를 들으신다고 하면 채널을 검색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다음으로 요거는 즐겨찾기 버튼이고요. 이따 버튼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측에 셋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게 되면 차량 전반에 걸친 설정을 다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셋업 버튼 위에 이 조그만한 검정색 뭐가 있거든요. 이게 리셋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AVN, 내비게이션이 뭔가 이상하다 혹은 이 화면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이 뾰족한 물체를 가지고 검정색 여기를 길게 눌러주시면 리셋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 일단 이거부터 눌러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차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시면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하시게 될 건데요. 기기 연결을 눌러주시고 기기 연결 이렇게 눌러주시면 신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폰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차량 이름이 신규 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고 페어링, 확인 등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는 건데 아쉽게도 야반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실 분들은 정품 케이블을 가지고 이쪽 포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 하나의 기기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풀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티맵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거 이렇게 분할 화면이나 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유선으로 사용하시고 무선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무선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는 화면 분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결을 해제를 하시고 홈 프로젝션 설정을 가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분할 화면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분할 화면으로 사용 가능해요. 분할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쪽에 3분할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순정 지도를 보실 수도 있고 순정 내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버튼입니다. 버튼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종 즐겨찾기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버튼 별표에 안 차 있는 거, 안에 채워지지 않은 거는 이 버튼이고요. 사용자 버튼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버튼입니다. 다음으로 모드 버튼은 이 버튼이고요. 아래 위 버튼은 이 핸들의 아래 위 버튼이에요. 볼륨 노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예요.
이 미디어 탐색 지도 확대 축소로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맵을 눌렀을 때 이걸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축적이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볼륨 조절은 핸들에서 다 할 거고 그냥 축적만 요 노브로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상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음량과 전원을 그냥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가 너무 밝다, 거슬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으면 좋을 텐데 요거는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약간 노란색 빛이 들면서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돼요. 이 밑에도 뭐 시작 시간이라든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자동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감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VN과 이 계기판의 화면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카메라 설정인데요. 표시 정보 눌러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차량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차 거리 경고나 탑뷰 주차 가이드 이런 거 다 켜놓으세요. 웬만하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화면 설정 보시면 주야간 모드의 밝기나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면 구성입니다. 이런 것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액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블루링크를 연결을 해서 그 블루링크 앱에 어떤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그 대기 화면에 업로드한 그 이미지가 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건드릴 게 없고요. 사용자 프로필이나 기기 연결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에는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음질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같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 두시면 차량을 켤 때 오디오가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좀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으로도 소리의 이동, 2열을 중심으로 갈 건지 1열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균형적으로 할 건지 고음, 중음, 저음을 따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안내음 음성이 좀 거슬린다, 너무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안내음의 음성 변경, 이 음성으로 안내할게요. 그리고 안내 음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경고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통화 중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원래는 안 나오는데 좀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안내 일시정지,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올 때 요 뮤트 버튼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 10초간 음성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딱히 쓰실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시동을 켰을 때 오늘 날씨는 몇 도입니다, 이런 거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귀찮다,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꺼두시면 됩니다. 웰컴 사운드, 문을 열고 딱 탔을 때 사운드 내주는 거, 요건데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라디오 음질이나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크게 들으시다든지 혹은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와중에 경고음이 그 음량보다 너무 작아서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자칫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차량입니다.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운전자 보조라는 메뉴는 여러분들이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을 하실 때 세부적인 세팅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주행 편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고 속도 제한도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습니다. 다음 경고 방식은 핸들로 진동으로 경고를 하고 그게 거슬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요. 경고 음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거는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고요. 주행 안전을 보시면 전방 안전인데 이건 다 켜두세요. 웬만하면 켜고 안 켜고가 사고를 막아주냐 못 막아주냐를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켜주시고요. 전방 안전 경고 시점을 보통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느리게 하면 거의 사고 직전에 올리기 때문에 보통으로 해놓으시고요. 후측방 모니터, 요게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해당 방향에 옆에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쓸모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로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아무리 잘 봐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옆차가 B필러에 걸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방향지등을 켜서 후측방 모니터를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후측방 모니터는 항상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후측방 안전도 켜주시고요. 하차 안전 이런 거는 다 켜주시면 돼요. 주차 안전도 뭐 웬만한 거 이렇게 다 켜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하다가 또 들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다 설정을 한 거예요. 방금 여기를
여기를 눌러서 여러 가지를 설정했잖아요. 그 세부 메뉴가 다 여기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다음 클러스터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면 밝기라던가 클러스터의 테마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조로 넘어오시게 되면 외부 공기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와셔액이나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을 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 와셔액을 뿌릴 때 이 버튼이 노란색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내기로 변경이 되고 터널 진입 전에도 차가 알아서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음 자동 환기, 요것도 습기 발생 저감인데 무조건 켜놓으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 공조 편의 눌러보시면 에어컨 자동 건조라는 게 이게 애프터 블로우예요. 웬만하면 그냥 켜놓으세요. 이게 원래는 E급 차량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키다가 갑자기 시동을 끄게 되면 이 차가워진 공기들 때문에 그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에 물이 생겨요. 이렇게 습기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균이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어컨 자동 건조 메뉴가 켜져 있으면 우리가 시동을 갑자기 끄더라도 그 물이 생기는 에바포레이터를 자동으로 송풍으로 말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냄새 발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차에만 들어가던 건데 요즘은 이 엔트리급 차량에도 들어와 있는 게 좀 신기해요. 다음으로 열선 통풍 편의를 눌러보시면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통풍과 열선을 이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수동으로 이렇게 하기 좀 귀찮다, 온도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핸들 열선까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추운 겨울날 예를 들어서 25도에 맞췄다, 근데 열선을 켜야 된다고 차가 판단을 하면 열선도 자동으로 켜줍니다. 다음 시트 들어가시면 요거는 운행 중에 여러분들께서 시트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AVN 내비게이션 화면에 이렇게 시트가 변경됐다고 나오고요. 열선 통풍 시트 편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메뉴고, 승하차 편의, 운전석 시트 짧게 이동,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끄시고 차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시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길이를 짧게 할 거냐 길게 할 거냐를 설정하시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좀 길게 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누르고 길게, 혹은 나는 짧게 빼고 싶다, 나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이트에서 말씀드릴 거는 원터치 방향지시등.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지시등 레버를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지금은 3회 깜빡임으로 되어 있어서 3번밖에 안 깜빡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5회나 7회로 해두세요. 그래야 뒷차 혹은 앞차가 안전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7회 정도 이렇게 바꾸니까 원터치로 작동해도 이렇게 7회 정도가 작동을 하죠. 다음 웰컴 미러 라이트는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고, 다음으로는 실내 무드 조명,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와 색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색상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택된 색상들을 이렇게 하시면 해당 색상으로 변경이 되게 돼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면은 노말은 흰색인 것 같고요, 에코는 초록색, 스포츠 빨간색, 스마트는 파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주행 시 밝기 낮춤,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체크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밝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과속 안내 연동,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60km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계기판 속도 기준으로 67km가 넘어가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과속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리고 66km 이하 로 주행을 하게 되면 설정했던 색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음은 도어를 보시면 자동 잠금은 뭐 주행할 대로 놓으셔도 되는데 자동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P단으로 이동할 때로 설정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짐을 빼야 된다, 이렇게 P단으로 놓으면 전체 도어가 다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빼신다거나 누군가가 내릴 때 굉장히 편하게 내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P단으로 이동할 때로 설정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스마트 트렁크 메뉴를 보시면 현재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를 소지하고 트렁크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런 거 편해요. 원격 창문 제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키를 소지하고 잠금,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면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디지털 키, 요거는 요새 굉장히 좀 편한 기능이죠. 핸드폰만 있어도 차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는 제 차가 아니라서 해볼 수가 없는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여튼 꼭 쓰세요. 편의에 들어가시면 후석 승객 알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이렇게 끄게 되면 뒷자리에 뭐가 있으면 감지를 해서 울리는데요. 그 알림을 울리는 기준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거슬리시면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인데 요거를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께서 무선 충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편의 메뉴에 들어와서 요게 체크 해제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서비스 시계 알림 가보시게 되면 엔진 오일을 나는 10,000km마다 갈겠다 라고 하시면 알림 거리 누르시고 뒤에 두 자리는 있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10,000km마다 서비스 알림을 띄워줍니다. 그럴 때마다 엔진 오일 교체하시고 한번 가실 때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소모품 같은 거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위쪽을 보시면 이 차량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 작동법은 커버 닫는 거는 올 수동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틸트, 이 뒤쪽 부분만 열리는 이 틸트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여는 버튼을 위쪽으로, 차량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누르는 만큼만 이렇게 틸트가 돼요.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틸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 틸트된 상태가 닫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뒤로 길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열리게 되고요. 이 버튼을 앞으로 꾹 밀어주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닫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등인데요.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면 전체 실내등이 다 켜지고요. 가운데로 있으면 시동을 끄고 차량 문을 열 때 실내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해당 등이 켜져요. 다음으로는 SOS 버튼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고 할 때 눌러주시고요. 이건 빌트인 캠 버튼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이 아반떼에 들어간 빌트인 캠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링크 버튼, 요거는 이제 누르는 버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패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량 조절이 되고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를 끌 수도 있습니다. 잔액 확인 버튼이고요. 잔액 확인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 최근 결제된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데요. 하이패스 카드 뒷면이 여러분들께 보이게끔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쪽에 파란색 불이 나오면 정확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웬만한 기능들을 다 설명드렸는데 누군가한테는 필요 없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뉴 아반떼 구매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똑똑하게 차량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